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형규이고요. 여러분들 기술 수업을 맡게 된 기술교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처음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만나게 된 걸 좀 안타깝지만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은 우리가 2시간 연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2시간 연강을 그대로 하면은 벅찰 것으로 판단해서 수업을 쪼갤 거예요. 지금 쪼개는 수업에서 지금 처음에 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동기유발 같은 건데요. 만약에 이게 듣기 거북하다, 나는 곧바로 본 수업을 듣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이거는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부터 보셔도 되고요. 아니 나는 한번 우리 수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지, 그 다음에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할지 궁금하다 싶은 학생은 여기서부터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교과서 기술과정 1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업은 기술의 영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술의 영역을 나눌 때는 보통 5가지로 나눠요. 제조, 건설, 소통, 통신, 생명,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중에서 제조하고 건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수송, 통신, 생명이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이라면 요거랑 요거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이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이 3가지를 우리가 1년 동안에 배울 거라서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수송, 생명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통신을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진행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수업에 대해서 뭐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때 좀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수송은 수행평가는 지금 예상으로는 자동차 만들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선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통신 관련 기업을 좀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럼 수송은 도대체 무엇일까? 통신은 무엇일까? 생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이라고 말하는 거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기는 걸 우리는 수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송장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동차, 비행기,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송을 배운다는 건 이 3가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통신이라고 부르는 건 좀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아니면 정보를 생산하는 장치, 그 다음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또는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치 같은 걸 뜻해서 컴퓨터도 핸드폰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 디스플레이, TV 같은 것까지 쭉 포함해가지고 이런 걸 모듈이 다 우리는 통신 장치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생물이랑 조금 배우는 관점이 다른데요. 우리가 그냥 자연에 있는 동물, 식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네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뭔가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씨 없는 수박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포도인데 껍질을 먹을 수 있는 포도, 아니면은 토마토인데 좀 더 토마토가 보관이 잘 된 토마토를 만들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하는 것,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 기술이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고자 하는 거는 수송입니다. 한번 수송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송이라 부르는 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 비행기, 배를 배우는 거 우리가 수송이라 불렀는데요. 그러면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자동차예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동차의 전 세계에 판매되는 양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서 1년 판매되는 양이 어느 정도야 될까요?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 단위는 조 단위이고요. 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친숙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개인당 하나씩 거의 구매하는 게 휴대폰,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1년 시장, 이거 우리가 마켓 규모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은 약 500조의 시장이에요. 1년에 판매되는 양이 500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 자동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는 1년 판매 규모가 2,500조 정도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크죠? 2,500조 판매되는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단일 판매된 시장으로는 얘가 제일 커요. 그만큼 자동차는 판매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뜻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집도 굉장히 비싼데요. 맞아요. 집도 자동차만큼 비싸고요.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 건설사 유명한 브랜드 무엇이 있을까요? 삼성의 레미안, 아니면은 뭐 GS 자이, 아니면 현대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만드는 집 브랜드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철저하게 국내 수요 위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레미안 아파트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이나? 안 보여요. 아니면은 중국을 가서 힐스테이트를 찾아본다든지 일본을 가서 자이를 찾아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건 국내 수요 위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면 그 나라에 있는 주택 시장이 따로 있고요. 또 집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렇게 말하면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도 집은 짓고 살 수 있어요. 집이 좀 꼬질꼬질해서 문제이지 집을 못 짓는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동차는 못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는 진입장벽이라는 말이에요. 진입장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에 사람들이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2,500조가 판매가 되고 우리가 굉장히 자동차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 쓸 때는 한 200개의 나라에서 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약 2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중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쌍용, 이런 브랜드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동차를 먼저 알려주는 거는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또한 크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기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직장에 취업하는 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 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볼까요? 전 세계 자동차 1위, 자동차 시가총액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여기에서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가치 1위는 참고로 삼성전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60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자동차 1위는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 있는 전기차고요. 실은 그 기업이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지 않아요. 1년에 자동차를 한 50만 대 판매해요. 그것도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참고로 현대자동차 1년 판매량이 300만 대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그것도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더 좀 가치를 높게 판매를 받고 있고요. 그 브랜드를 빼고는 가장 높은 거는 도요타, 아니면 폭스바겐 그룹, 아니면은 혼다,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도 들어가고요. 그만큼 자동차들은 우리가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외국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